몽골 말로 메마른 땅이란 뜻을 가진 고비. 몽골 남부에 걸쳐 있는 고비는 동서로 2,000km, 남북으로는 1,000km. 전체 국토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보통 고비 사막이라고 부르지만 고비는 사하라와 같은 모래 사막이 아니다. 풀과 나무, 모래와 바위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 그저 고비일 뿐이다. 몽골 낙타라고도 불리는 쌍봉 낙타는 바로 이곳 고비가 고향이다. 코기 하나뿐인 단봉 낙타는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에 사는 녀석들이다. 드문드문 풀들이 자라는 초지는 양이나 염소, 낙타들의 먹이원이 돼준다. 유목민들은 물이 적어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을 통칭해 고비라 부른다. 몽골 말로 돌이 많은 작은 산이란 뜻의 바그가 질린 촐로.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비가 시작되는 지역으로 추원과 사막의 특성을 모두 가진 반사막지대다. 하지만 이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유목 생활을 할 만한 최소한의 풀들이 자라주기 때문이다. 칭기직한 시절엔 고비 안에서 사는 유목민이 고비 바깥보다 많았다고 한다. 우리는 바그가 질린 촐로에 살고 있는 한 유목민의 집을 찾아갔다. 집안의 가장인 바트사양 씨. 유목을 하면서 환경관리인 일을 겸하고 있다. 아이들은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반겼다. 우리 동물 촬영하러 왔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어떨 는 хүмүүснээ амтны зураг авах гэж ирсэн байхгүй. Наадтар гэж саяны дээр таслуулж байгаа гэдэг чинь бүргэд байсан юм гээ. Одоо таслал болчиход байгаа нь бүргэд байсан. Одоо нэг харагддаг юм шүү дээ. бүргэдийг байхгүй. 바위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만 같은 황량함. 온통 그뿐이다. 이리저리 둘러보기를 한참. 마침내 바위산을 올라가고 있는 한 무리의 동물이 발견됐다. 주변의 바위색과 비슷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아르갈리 사냥이다. 몽골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귀한 녀석들. 수컷에 비해 훨씬 작은 뿔을 가진 암컷.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데리고 다닌다. 둥글게 감기는 커다란 뿔을 가진 아르갈리 사냥. 뿔이 둥글게 자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녀석들끼리 뿔싸움을 할 때 둥근 부분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아르갈리 사냥의 뿔은 죽기 전까지 계속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제 뿔이 거대한데 이 뿔은 이제 사자나 사자 수컷 또는 뭐 사슴 수컷처럼 2차 성징을 나타내는 거죠. 뿔은 아르갈리 사냥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20세는 좋게 넘었을 거고 뿔의 크기로 봤을 때
죽어간 녀석은 거의 다 자란 개체. 뿔에 주름을 세어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하기도 한다. 바위산 비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보호색을 띠고 있는 아이벡스 사냥. 움직이지 않으면 존재를 알 수 없다. 인상적인 턱수염과 뿔을 가진 녀석들은 아르갈리 사냥에 비해 덩치가 작고 다리도 짧은 편이다. 하지만 잘 발달된 발굽 덕분에 아르갈리 사냥보다 더 높고 험준한 지대에서 살아간다. 흩어져 지내던 아이벡스 사냥은 새끼를 기를 때는 암컷들이 모여 함께 생활한다. 새순이라곤 도단할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돌산과 황무지 모래 언덕. 완전히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이곳에도 생명은 숨쉬고 있다. 바그가 질린 철로 일대의 유일한 나무 한 그루. 독수리 부부가 매년 둥지를 트는 곳이다. 보통 알을 하나만 낳는 독수리는 다른 새들에 비해 포란 기간도 길다. 알이 깨어나는 데는 대개 5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린다. 대부분 암컷이 둥지를 지키는데 지금은 수컷이 교대를 해줄 모양이다. 동작이 느려서 둔해 보이고 사체만 찾아다니며 먹는다 하여 몽골인들은 독수리를 망가레 타스, 우리말로 바보 독수리라 부른다. 하지만 독수리는 몽골에 서식하는 맹금류 중 가장 큰 새다. 펼친 날개 길이가 최고 3m, 몸무게만도 10kg 가까이 된다. 죽은 동물을 먹어치우는 자연의 청소부 독수리. 초원이든 사막이든 유목민이 살고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살아간다. 대부분의 독수리들은 바위산의 절벽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튼튼하고 커다란 둥지를 지을 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새끼는 눈 뜨는 것조차 힘겹다. 시야가 탁 트이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독수리 둥지. 녀석들은 매년 같은 둥지를 보수해가면서 번식한다. 오래 사용해온 둥지는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만큼 크고 튼튼하다. 우리나라의 철원으로 날아오는 독수리들의 고향이 바로 이곳 몽골이다. 바람이 만들어낸 땅 고비. 빙하기 이전에는 무성한 산림지대였지만 오랜 세월 깎이고 깎여 남은 것은 황량함 뿐이다. 해질 무렵 아이벡스 사냥들이 산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아침 저녁으로 초지를 찾아다니는 아이벡스 아르갈리 사냥.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천적에게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고비에서 녀석들의 천적은 늑대와 스라소니 그리고 눈표범 등이다. 아르갈리 사냥의 사체. 갈비뼈까지 부숴먹은 흔적이 보인다. 녀석들의 천적 중에서도 뼈까지 씹어먹는 포식자는 늑대뿐. 뿔이 자란 정도로 보아 희생된 것은 어린 녀석이다. 흔적으로 봐가지고는 보시다시피 이 척추가 얼마나 이게 단단한 뼈입니까? 그죠? 가장 기둥뼈인데 이거를 절단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곳에서 사는 대형 육식 동물 중에서 늑대만이 할 수 있는. 야생의 들개처럼 살아가는 몽골의 개. 겨우내 약해진 아르갈리 사냥이 먹이를 찾아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개에게 희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벡스 아르갈리 사냥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가축들과의 경쟁이다. 녀석들이 사는 고지대까지 풀을 찾아 올라오는 가축들 때문에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고비에서는 허투루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의 배설물을 연료로 쓴다. 그 중에서도 소똥은 연기도 없이 깨끗하고 화력도 강하다. 고비의 아이들은 친구가 많지 않다. 8살 탈출롱의 친구는 4살 된 동생 손또뿐이다. 둘이 놀다 지치면 그 다음엔 가축들과 친구가 된다. 위로 언니가 한 명 더 있지만 마을로 나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가축들이 돌아올 저녁 무렵 달철롱의 외삼촌인 다시도르치가 아침 일찍부터 데리고 나갔던 양이며 염소를 몰고 집으로 온다. 몽골의 시골 사람들은 친척들과 같이 사는데 달철롱네도 마찬가지다. 가축들이 모두 돌아오면 달철령과 손또도 한몫 거둔다. 낙오된 녀석은 없는지 다시 수를 세고 어린 새끼들은 부모로부터 분리해 우리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호락호락하진 않다. 저녁마다 지나가는 이 수란이 아이들에겐 익숙한 일과다. 여기는 저기 그냥 안 앉고 지금 촬영해야 된다고? 바그가 질린 철로에서 먹는 마지막 밤. 우리는 바트사이앙 씨 가족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감기 걸렸을 때 이게 좋아요. 감기 걸렸을 적에? 손님에게는 먼저 코담배를 권하는데 손등에 묻혀 들이마시면 된다. 아무 여기다 대고 아 맵다. 저녁 메뉴는 우리의 칼국수와 비슷한 랍샤. 고비에서는 주로 낙타고기를 끓여서 랍샤를 만든다. 소박하지만 즐겁기만 한 저녁 식사. 그동안 야채를 거의 먹지 못했던 바트사양 씨는 우리가 가져간 김치에 관심을 보였다. 밥 못 먹는
어쩔 수 없어요 카메라맨. 맵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반응이 좋다. 맛있어. 배차 다다 배차 다 잠깐 못한데 거의 어디 있대? 달란데 배터리 김치가 들어가서 자동시 바스 만나가 있대 소리쳐도 자동시에서 거의 그렇게 하면 Давсгаа сайхан үлээгээл нүдээд 잘 먹는 거잖아. тэгээ сунгаж штэ тий. Тэгээд ерөөсөө тэр хамрын тавих шиг бол нүдээд бол крем бол 다 먹어요. яг тэр давсгандаа багтдаг. 가서 태워가지고 몽골 진통이다. 영들 바빠져. 몽골 몽골인들은 술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올려야 돼. 손님이 오면 준비해둔 보드카나 전통 술을 권한다. 나를라. 손님 대접이 극진하기로 유명한 몽골인들. 그것은 이토록 황량하고 텅 빈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짙은 그리움의 표현이다. 고비 지역은 몽골에서도 특히 비가 적은 곳이다. 이곳의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다. 혹독한 만큼 강해지는 것이다. 비가 올 듯 구름이 몰려와도 실제 비가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4월에 되도록 단 한 차례의 비도 없었다. Бодлоо яг эдний бороо чи хөөгийн хэсэг ор нарийн хэмжээмэр тэгээ улсууд нэг газар боогно нэг хүчээр алдсан нэг ногоо байхгүй жол жоохон газар таслаад ороо тэгэл дэвтэн бол ч нэг жоохон газар уцаагаад гүү урд нь бол өстөг урд нь бол бороо орж үүдэг цас орж ил байдаг одоо өвөл цас орох юм байлаа шүү дээ одоо ирнэ 우물가에서 물 깃는 모녀를 만났다. 고비의 유목민들은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물 깃는 시간을 알고 기다린 듯 사람이 나타나자 어디선가 우르르 몰려드는 가축들.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고비에서 유일한 물 공급원인 우물은 생존의 절대 조건이다. 여전히 겨울처럼 메마르고 척박하기만 한 4월의 고비. 하지만 가축들은 이 무렵 새끼를 낳아 기르기 시작한다. 동물들이 봄에 새끼를 낳는 데는 나름의 지혜가 담겨 있다. 봄이 지나면서 기온이 서서히 오르고 먹잇감은 더 풍부해진다. 겨울이 되기 전에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손도와 탈출용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주는 최현명 씨. 똑같다 진짜. 별다른 통역 없이도 그림 하나로 말이 통한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기억하며 우리는 바그가 절린 촐로를 떠났다. (5월 6일) 고비에는 모래바람이 거셌다. 울란바타르로 돌아오는 길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 잠시 멈춘 마을. 고비의 봄은 하늘도 땅도 온통 황토빛이다. 며칠이고 계속되는 거센 모래바람. 고비는 우리나라의 봄을 뒤덮는 황사의 주요한 발원지이기도 하다.
눈앞을 흐려넣는 모래바람은 유목민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다. 차가운 바람에 실려온 모래는 대지를 뒤덮어 풀을 죽게 하고 모든 물기를 말려버린다. 사람도 가축도 모두가 힘겨운 봄. 이런 있을 때가 서로가 후들고 놀아요. 있을 때 누다 말하셔라 알아. 사실한테 있을 때. 고비의 가혹한 환경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강인하게 만들어간다. 방금 폭우가 지나간 6월의 몽골. 4월과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갈아입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찾아오는 짧은 여름은 자연이 주는 축복의 계절이다. 한낮이면 최고 40도까지도 올라간다는 고비의 여름.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은 다시 뚝 떨어지고 마는 극단적인 기후를 갖고 있다. 다시 찾은 바그가 질린 촐로. 언뜻 보기엔 지난 4월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트사양 시내는 마침 여름 집터로 옮기고 게르를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게르는 유목 생활에 걸맞게 운반이 간편하고 조립과 해체도 복잡하지 않다. 천정에 낸 하나의 구멍을 중심으로 펼쳐진 우산처럼 만들어진 둥근 형태의 뼈대. 여기에 양털로 된 두 겹의 펠트를 덮은 다음 끈을 이용해 단단히 묶으면 이사는 끝이다. 어른들이 끈을 묶는 동안 필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아이들. 방학이 되어 집으로 온 함재랭까지 집안의 삼형제가 모두 모였다. 게르의 출입문은 항상 태양이 있는 남쪽을 향하도록 낸다. (10월) 초까지 살게 될 여름집이 1시간여 만에 완성됐다. 언니가 와서 신이 난 건 탈출롱이다. 언니에게 배운 노래를 연습해보는 탈출롱.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노래로 몽골에는 유독 자연과 어머니에 관한 노래가 많다. 언니가 하는 것은 뭐든 함께하고픈 탈출롱. 함재랭 역시 동생과 함께여서 즐거운 방학이다. 선생님, 우리는 왜 선생님 되고 싶어? 그러면은 집에 오니까 좋아? 거의 집에 오면 뭐가 좋아? 끼를 분리한 다음에 바그가 질린 촐로의 여름은 띠처럼 이어진 초지 위에서 머물다 간다. 가장 낮은 지대로 수분이 집중되면서 한정된 공간에만 풀이 자란다. 메말랐던 땅에서는 경쟁하듯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도 서둘러 잎을 피워낸다. 척박한 돌산에도 꽃은 핀다. 고비의 식물들은 서둘러 잎을 내고 꽃을 피운다. 여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바위 절벽에서 갓 태어났던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자랐을까? 어미 옆으로 제법 자란 새끼의 모습이 보인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보통 서너 달 동안 둥지에 머물며 어미에 의존해 산다. 독수리는 대부분 죽은 동물을 먹지만 새끼를 기를 때는 드물게 사냥을 해서 먹이기도 한다. 독수리의 날개는 폭에 비해 길기 때문에 기류를 타고 활강하기에 좋다. 어미는 빠르게 자라는 새끼를 위해 자주 둥지를 비우고 먹이를 찾아다닌다. 보송보송하던 솜털 대신 거뭇한 깃털이 나면서 어미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새끼. 9월경이면 녀석도 둥지를 떠나야 한다. 보다 튼튼하고 강해져야만 혹독한 고비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바위산에도 초록이 피어난 여름. 아르갈리 사냥도 때를 놓칠세라 열심히 먹이를 먹는다. 먹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다 자란 경우 몸무게가 200kg에 달하는 대형 포유류 아르갈리 사냥. 건조 기후에 잘 적응한 녀석들은 특별히 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먹이에 포함된 소량의 수분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아르갈리 사냥은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를 키우는 것은 전적으로 암컷의 목. 녀석들은 짝짓기를 할 때 외에는 암수가 분리되어 다닌다. 무리를 지어 산 밑으로 내려간 아르갈리 사냥 수컷들. 뿔이 많이 휜 녀석일수록 나이가 많다. 녀석들은 한바탕 뿔싸움을 벌이며 다시 한번 새를 과시한다. 고비 구르반사이항 국립공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세계의 아름다움이란 뜻의 구르반사이 항은 중국 국경에서 10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몽골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동하는 길에 만난 작은 어워 하나. 가축의 뼈를 놓았던 다른 곳과 달리 특이하게도 아이벡스 아르갈리 사냥의 뿔을 올려놓았다.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구르반사이 항. 몽골에서 가장 외지고 단절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산세가 워낙 깊어 여름에도 얼음이 그대로 있다는 욜리남. 몽골어로 욜은 수염수리, 암은 계곡을 가리키는 말로 수염수리가 사는 계곡이란 뜻이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200m가 넘는 수직 절벽. 이곳에 아슬아슬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녀석이 있다. 욜리남의 주인인 수염수리다. 몸빛이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어린 녀석. 수염수리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수염수리라는 이름은 부리 아래쪽으로 내려온 검은 털이 수염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졌다. 녀석들의 주 먹이는 썩어가는 동물의 사체. 소화 기능이 탁월해 뼈까지도 먹어치운다. 단단한 뼈를 먹는 데는 녀석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에다 떨어뜨려 뼈를 부순 다음 골수를 파먹고 부서진 조각을 먹는 것이다. 욜리남에는 수염수리와 같은 맹금류 외에 아이벡스 사냥과 아르갈리 사냥, 그리고 눈표범을 포함한 육식 동물들도 서식한다. 아이벡스 사냥은 욜리남에 깎아지르는 절벽도 문제없이 넘어다닌다. 구르반사이 항에서는 고비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넓게 펼쳐진 모래 언덕 홍고린 헬스. 폭 12km에 높이 200m, 길이는 180km에 이른다는 고비에서 가장 큰 모래 언덕이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북풍에 모래가 실려와 만들어졌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갱이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홍고린 헬스의 모래 언덕을 노래하는 모래라 부른다. 구르반사이 항은 바위산과 초원,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유목과 사냥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래 언덕과 바위산 사이, 초지대에는 드문드문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 저울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꾸리는 중인 한 게리를 방문했다. 구르반사이 항 일대 야생동물이 크게 줄었다는 툭둥어치르 할아버지. 쟤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쟤를? 쟤를 또 하고 이렇게 녹탁 시대 못다. 바이티마 또 하다 거야. 초훈비. 쟤를 해주고 있으면 또
이런 아이들은 좋죠. 바로 사가노. 또 찌는 게 되니. 아, 나도 원래 이 지역은 야생 당나귀의 주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신다고. 호동 근처로 인치도 호동 저 일고 좋은 바가 여러.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라는 뜻의 고비. 하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란다. 부족한 물과 많은 초식 동물들 때문에 더욱 생명력이 강해진 식물들. 대부분이 키가 작고 줄기는 나무처럼 단단해져서 염소나 양은 잘 뜯지 못하게 한다. 잎 대신 가시를 내는 것도 고비에서의 한 생존 방식이다. 구르반사 향에서는 두 종류의 가재를 볼 수 있다. 그중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녀석이 차강젤이라 불리는 몽골 가젤. 검은 꼬리를 세우고 다니는 것이 특징인 검은 꼬리 가젤은 만나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주로 초원에 사는 몽골 가젤과 달리 반사막지대에 서식하는 검은 꼬리 가젤. 뿔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한 사냥이 이루어지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다정해 보이는 암수 한 쌍 같지만 수컷끼리 다니는 이 녀석들. 고비 구르반사 양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 당나귀다.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에 의해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몽골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할 만큼 희귀한 동물이다. 고개를 바짝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뛰는 녀석. 말에 비해 덩치는 작지만 지구력이 좋고 건조에 강하다. 땅속에 흐르는 물을 잘 찾아내며 땅을 파서 물을 먹기도 한다. 다리 안쪽에 까만 점이 있네요. 행동 반경이 넓은 녀석들은 먹이를 찾아 중국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겨울집으로 이사한 툭둥아치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할아버지는 다른 가축들과 함께 쌍봉 낙타를 기르고 있다. 고비에서의 낙타는 여러모로 유용한 이동수단이다. 뒤면에 어떤 사연 타기 지우엔 기네. 사연 타기 지우엔. 되매요. 대. 되매셔도 어떤 사람이 사연 탔을 때. 어서 후튼 때 수을 때. 제가 하는 거 어디다 때 그죠? 할아버지에게 낙타를 빌려 타고 눈표범이 살고 있다는 산에 가보기로 했다. 개체수조차도 추측이 어려울 만큼 보기 어렵다는 눈표범. 라마 불교를 믿는 할아버지는 우리가 눈표범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기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눈표범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 할아버지 역시 직접 본 적은 많지 않다고 한다. 분바라 불리는 녀석의 배설물로 그 존재를 확신할 뿐이다. 고요는 모스타이 치 바산보다 텔레폰파기 득점 바산보다 해 줘요. 어서 일거 산을 얼도 뚫적나. 여기 저가 바차 저걸 바산가 버치지. 이게 그 야월 산을 말가실 때가 야월 싶대요. 저 잡아도 아저 로그도 차와르 태워도 쭉쭉다 이런 홀사체 홈보자호 야와서 어떻게 때리면 혼자 가야 된다고. 살 때가 돼.
눈표범이 살고 있다는 산을 오르기는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구르반사 향에서 눈표범은 형사가 급한 산악지대에 살아간다. 겹겹이 둘러쳐진 알타이 산맥들이 한눈에 펼쳐지는 정상 부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맞은편 산 비탈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됐다. 무리를 지어 올라가는 아이벡스 사냥 수컷들이다. 아이벡스 사냥은 아르갈리 사냥과 함께 눈표범의 대표적인 먹잇감. 녀석들이 많을수록 눈표범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진다. 다 자란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150kg이 넘는 아이벡스 사냥. 이 녀석들 없이는 눈표범도 살 수 없다. 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 몸을 숨긴다는 은신술의 귀재 눈표범. 배설물이나 발자국 같은 흔적을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이게 눈표범 똥입니다. 눈표범 똥이고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아이벡스 사냥을 잡아 먹고 배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표범은 호랑이와 표범과 달리 똥을 배설한 후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겨울 같으면 눈, 지금 같으면은 흙이나 잔돌을 덮어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설표라 불리기도 하는 신비 속의 맹수 눈표범. 워낙 은밀하고 희귀한 존재이다 보니 녀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나라 호랑이의 그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일부 시에는 바락사와도 혼자 울적 때는 게 좋아요. 거의 사람도 보이는 거. 그 어라 야마르네 가면 때 말이지 따라 소선 소리 치다 갑니다. 도시가 돈이 대는 게 어쩌 맞다 되게 때리시는 리친데 안 돼. 되게 소선 살아와 되게 소선 살다 갑니다. 뭐또 자연의 모든 생명에게 숨막히는 고통의 한계를 느끼게 하면서 생의 의지를 시험하는 땅 고비. 메마른 땅 고비에는 자연의 위대함이 있다. 언제